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 영상 중 무려 159만 회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QCY T1 영상이요. 무선 이어폰의 대중화를 이뤄낸 게 에어팟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이 무선 이어폰을 경험해주게 한 것이 바로 이 QCY T1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젠 무선 헤드셋의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예쁘고 색상도 잘 뽑혔고 착용감도 좋고 휴대성도 엄청 좋은데 음질까지 좋아버리는, 그런데 가격이 겨우 10,000원 후반대인 블루투스 헤드셋이 10,000원 후반대다. 뭐가 남나 싶지만 어쨌든 바로 이 제품이 베이서스 엔콕 D02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애매한데 어쨌든 이 친구는 한정적으로 할인해서 10,000원 후반대가 아니라요, 그냥 누구라도 20,000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예전 QCY T1 때도 출시 초기에 한 20,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리뷰도 하고 제 영상 조회수가 막 159만 회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후에 2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는 줘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웃돈 아니면 좀 뻥튀기가 붙었습니다. 이 친구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헤드셋이 필요하신 분은 일단 결제하시고 이 영상을 보셔도 된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그냥 미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 친구 혹시나 의심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요, 10,000원대 귀마개 아니고요, 10,000원대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맞습니다. 참고로 이 헤드셋과 헤드폰의 차이가 있는데요, 마이크가 달려있으면 헤드셋, 마이크가 없으면 헤드폰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헤드셋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통화 음질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알아볼 건 가격과 스펙이에요. 짜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엔 Q10에서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샀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송비 포함 42,680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배송비 포함 22,4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10,000원 후반대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Q10에 들어가셔서 두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고요,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38,37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친구랑 같이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두 개 사서 친구 선물로 하나 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패션 아이템 겸 귀마개 용도로 사용하셔도 그닥 아깝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베이서스라는 회사를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샤오미의 뒤를 잇는, 아니요, 샤오미보다 오히려 요즘은 가성비가 더 좋은, 그냥 요즘 쩌는 가성비 끝판왕 브랜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이서스에서 가성비가 쩌는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충전기류가 있는데 크기는 작고 출력이 높은 질화관륨 충전기들이나 차량용 충전기,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기도 있고요, 보조 배터리나 무선 이어폰들도 가성비가 엄청 좋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미 베이서스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선 헤드셋의 이 가성비가 가장 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친구의 스펙을 한번 말씀드리면 블루투스 5.0을 탑재하고 있고 450mAh 배터리, 40mm의 드라이버, 그리고 주파수 범위 같은 경우에는 20Hz에서 20Hz까지예요. 자, 요즘 20만원에서 한 30만원대 무선 헤드셋에 들어가는 블루투스 5.0이라든지 뭐 40mm 드라이버라든지 대용량 배터리까지 그냥 어느 하나 빠짐없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한 20분의 1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이 아마 굉장히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자, 스펙상으로는 완충 시 70%의 볼륨으로 무려 50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한 30시간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건 디자인인데요, 사진을 찍어서 봐도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이고요, 야외에서 착용했을 때도 딱히 모난 구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착용했을 때 검정색은 이런 모습이고요, 흰색은 이런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은 흰색도 예쁠 것 같고 남성분들은 무난하게 가시려면 블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다음 곡, 정지 재생, 이전 곡 버튼이 보이고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버튼은 짧게 누르면 볼륨 다운, 이 버튼은 짧게 누르면 볼륨 플러스, 그리고 길게 누르면 뭐 다음 곡, 길게 누르면 이전 곡으로 작동을 해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엔 USB Type-C 포트, 그리고 3.5파이 포트, 마이크, 전원 온오프 버튼이 보이네요. 충전도 5핀이 아닌 C타입을 적용했다는 게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길이 조정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1, 2, 3, 4, 5, 6, 7, 8 총 8단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틸트도 조금 되고요, 이렇게 회전까지 되고 심지어 짠, 이렇게 접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자, 요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무광 베이스의 플라스틱 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머리가 닿는 부분과 이 귀 쪽 부분은 솜으로 채워진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면 같은 경우에는 마치 크롬처럼 처리를 쭉 해놨는데 만져보니까 플라스틱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전체가 다 검은색이었으면 훨씬 저렴해 보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광 처리된 것과 이 크롬처럼 보이는 해당 라인이 좀 신의 한 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패키징 보여드리려고 흰색 넣어놨는데 이렇게 싹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안에 굉장히 소소하게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요. 설명서 그리고 짜잔 안쪽에 케이블이 두 개 있는데 3.5파이 이 헤드폰 잭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A2C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흰색 같은 경우에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 크롬 라인처럼 해놓은 게 굉장히 좀 예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우, 흰색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자, 그리고 안경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작업을 할 때 안경을 쓰고 장시간 착용을 한번 해봤는데 안경이 1도 거슬리지 않아요. 그냥 안경을 빼고 착용하나 안경을 끼고 착용하나 느낌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제품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장력이 크지 않고요. 아주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뭐 이렇게 눌려서 아프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헤드셋 사이에 벽 2개 정도가 있어도 무난히 통과해서 재생이 되고요. 벽이 한 3개 정도 있어야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그러니까 사람이 밀집된 곳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야외에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 같은 데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그때는 뭐 끊기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지하철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긴 하는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내에서 착용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머리를 세팅해서 좀 착용하기가 꺼려지는데 헤드셋의 가장 큰 단점이 이 머리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실내에서 착용한 검은색 디자인의 모습은 짜자잔, 자, 요래요. 굉장히 좀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검은색을 착용한 모습은 요렇고요. 바로 이어서 흰색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흰색을 실내에서 착용하면 요런 느낌. 오늘 의상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 딱 보니까 확실히 검은색이 저한테는 좀 난 것 같습니다. 자, 야외에서 착용한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각도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에 고급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만약에 이 제품의 가격과 이 브랜드를 모른다면 그리고 그냥 만져보지도 않고 단순히 보기만 한다면 한 10만원 혹은 20만원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난한 디자인이에요. 자, 다음 알아볼 건 이 친구의 휴대성인데요. 휴대성이 기가 막힙니다. 자, 휴대성에서 가장 중요한 무게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올려보면 자, 무게가 191g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 191g이 얼마나 가벼운 수치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비슷한 크기의 타사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250g 정도는 나오고요. 조금 무겁다 싶으면 400g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 강화율이랑 케이스, 카메라 글라스까지 착용했을 때 무게가 231g이기 때문에 얘보다 40g이 더 가볍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얘보다 40g 더 가볍습니다. 자, 어쨌든 헤드셋 같은 경우에 착용하고 한번 나가게 되면 꽤나 장시간 착용하기 때문에 그냥 무게가 깡패란 말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목에 전혀 부담이 없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놔도 아주 가쁘네요. 심지어 아까 보셨듯 짠 이렇게 돌려서 보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 그냥 뭐 작은 가방에도 쏙쏙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피 차지를 얼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재질이 무광이기 때문에 기스 같은 거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대충 넣어놔도 기스 걱정이 없다 때문에 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자, 제가 이 친구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곧 단점들도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알아볼 건 음질이에요. 자, 음질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셋에서 좀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만원대지만 음질이 쓰레기라면 이 친구를 추천드릴 수가 없겠죠. 자, 음질을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에 이 친구 가격 만원대인 것만 생각한다면 음질이 그냥 미친 듯이 좋다. 그냥 말도 안 되게 좋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원대인데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제품이 그냥 아예 없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비교가 불가한 제품이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가격을 생각하지 않은 단순히 헤드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는 음질이에요. 자, 대충 한 20-30만원짜리 헤드폰이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색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선 저역, 중역, 고역대로 한번 나눠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조용한 이 해당 스튜디오에서 많이 청음을 했고요. 적당히 소음이 있는 침대 위에서도 꽤나 오랜 시간 청음했으며 소음이 굉장히 큰 도로 옆에서도 차음성과 음질을 확인하기 위해 산책할 겸 많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역대의 경우 일반적인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단하고 빵빵한 사운드를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 베이스나 혹은 드럼 같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
약간은 힘이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드라이버 크기 자체는 뭐 여타 다른 브랜드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은 수준이나 어떤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무선 이어폰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그냥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얘가 훨씬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스피커나 헤드셋 그리고 무선 이어폰 같은 것들은 물리적으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사운드를 들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중역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면 보컬이 뭐 아주 깔끔하진 않고요. 그냥 얇은 막 정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역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성 보컬, 바이올린, 플룻 같은 사운드를 좀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역시나 저렴한 제품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즈칫, 티차름이 좀 들리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자, 그 외에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좀 적당한 수준이고요. 분리도 같은 경우에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만원대 무선 헤드셋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미친 음질인데 20-30만원짜리 헤드셋과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좀 많이 아쉽긴 하다. 그래서 이 친구 음질을 한번 금액으로만 따져보자면 제 생각에는 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통화 음질은 어떨까요? 제가 아까 헤드폰과 헤드셋의 차이는 마이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마이크가 달려있는 헤드셋이기 때문에 과연 통화 음질은 어떤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실내에서의 통화 음질이에요. 자, 이건 조용한 실내에서의 통화 음질인데요. 지금은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에 대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이 헤드셋으로 녹음한 통화 음질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헤드셋의 통화 음질인데요. 자,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떠신가요? 내가 아래 보니까 듀얼 마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위치도 좀 아래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음질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용한 실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아참참 현재 데시벨은 한 36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요? 고고싱!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바깥에 나와 있는데 자, 지금은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로 한번 음질을 들려주고 있고요. 이제 바로 헤드셋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자, 지금 에어팟 3로 바꿔 껴서 통화 음질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에어팟은 에어팟이죠. 굉장히 통화 음질이 좋게 들리고 있는데요. 자, 이 에어팟 3랑 만원대 헤드셋이랑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통화 음질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준수하기 때문에 야외 통화 음질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라고 제가 에어팟 3와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이번에 알아볼 건 아쉬운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많이들 구입 버튼을 한번 누를 것 같은데 잠깐 멈춰 보시고요. 이제부터 단점을 한번 쭉 나열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점까지 알고 나서 구입을 해야지만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이어홀 사이즈가 좀 작다라는 점이에요. 짠!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어홀 사이즈가 꽤나 좀 작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가 큰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 귀가 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조금 저한테 딱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귀가 눌리게끔 이렇게 틀어서 한번 착용을 해보면 꽤나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가 크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볼륨을 크게 하고 들을 경우에는 사운드가 꽤나 샌다라는 점이에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 30%의 볼륨이고요. 그 다음 50%의 볼륨, 70%의 볼륨, 100%의 볼륨입니다. 자, 제가 한번 착용을 쭉 해보니까 시끄러운 야외, 그러니까 차가 많은 야외에서는 볼륨을 한 80%까지도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실내에서는 50% 정도만 볼륨을 높여도 꽤나 사운드가 들려요.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음악을 조금 시끄럽게 들으시는 분이 도서관에서 이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남들에게 충분히 민폐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운드예요. 도서관처럼 굉장히 조용한 실내에서 20% 정도가 남들에게 안 들릴 정도의 그런 적당한 볼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착용하고 브랜든 산책을 한번 시켜봤는데 워낙 꼬맹이가 활기차가지고 막 엄청 뛰었단 말이에요. 와우, 좀 뛰니까 귀에서 땀이 나는데 통풍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땀이 차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추울 때 귀마개 용도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말도 안 되는 저렴이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노캔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
차음성도 꽤나 안 좋아요. 보통 일반적인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착용하기만 하더라도 한 외부 소음의 60%에서 70% 정도까지 줄여주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차음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른 헤드셋이 한 60-70% 정도 차음을 해준다면 얘는 한 30% 정도밖에 차음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가 새는 거겠죠. 어쨌든 야외에서 사용하시면 그만큼 볼륨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꽤나 짜증났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왼쪽 하단에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이 뒤쪽에 버튼들이 쭉 있거든요. 버튼 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버튼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고 버튼 누르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느껴지는 감촉이 굉장히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 사용자만 느끼는 거라서 상관없을 수는 있으나 감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점이라고 한다면 10일 정도 걸리는 배송 기간이 좀 단점이고요. 배송을 받았을 때 이 박스의 상태가 그닥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제품의 박스 상태가 꽤나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찍히는 거는 굉장히 무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기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많이 찌그러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내부의 완충이 꽤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기기가 망가질 정도의 충격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포장 상태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점까지 한번 전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단점이 좀 많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미친 가격, 한마디로 이걸 팔고 단돈 10원이라도 남을까? 소비자지만 오히려 이 브랜드에 걱정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단점을 모조리 씹어먹고도 남습니다. 솔직히 디자인도 괜찮고요. 휴대성 깡패에다 착용감도 나쁘지 않으면서 음질과 통화음질까지 만족시켜주니까 그냥 추천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귀마개 플러스 액세서리 용도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이 가격의 값어치는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 혹시라도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나씩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누구에게나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가성비 녀석을 추천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좋으면 도전시간에 이렇게 따라가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를 보여주시고 또 그러시면 바로 구독, 땡까, 굿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꾸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